겨드랑이 부위에 맞게 되면 땀이 안 나고 그 부위 피부가 뽀송뽀송해지는 효과가 있어요. 이 엑소점은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서 직접 얼굴에 주사하는 게 불법이에요. 안녕하세요. 부산 피부과 의사, 피부과 전문의 황상환입니다. 이제 겨울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. 슬슬 봄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환절기는 각별히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인데요. 오늘은 봄에 하기 좋은 피부과 시술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추천 시술은 레이저 제모입니다. 레이저 제모는 몸에 있는 어떤 털이라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. 팔, 종아리,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등, 가슴, 브라질리언 등 어떤 영역이든 가능한데요. 한동안은 크롭티 같은 게 유행하면서 배나 가슴 같은 몸통 부에도 많이 제모를 하시더라고요. 저 같은 아재들은 큰 상관이 없는 보이긴 하지만 저희 병원 기준으로 남성분들이 제모를 더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인중이나 턱 부위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레이저는 모근을 파괴하지만 효과가 다음날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. 대부분은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한 3, 4주 간격으로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의 시술이 필요합니다. 완전히 제거되는 영구 제모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노출하는 짧은 옷을 입는 계절이 오기 전 봄부터 미리미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모를 여러 번 받아도 효과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확실하게 효과를 보려면 어떤 점을 확인하고 병원을 골라야 하나요? 사실 제모는 장비빨이 정말 중요한 시술이거든요. 제모 같은 경우는 레이저의 빔의 그 에너지가 균일하게 나오는가, 피부에 손상 안 입히면서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는가, 또 피부에 손상 안 입히기 위해서 어떤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가, 이게 되게 중요한데 좋은 장비일수록 에너지가 균일하게 나오고 부작용은 덜 생기면서 강한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또 이제 쿨링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덜 아파요. 저희 병원에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제모 레이저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나 클라리티 2 같은 장비로 시술했을 때 한 10회 정도 하면 거의 털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아주 굵고 빽빽한 털을 가진 남자분들은 좀 더 걸릴 수도 있고요. 영구 제모라는 것의 정의가 보통 한 1년 내지 2년 이상 털이 안 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 도달하게 되면 그 뒤부터는 계절에 한 번씩만 해줘도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장비도 장비지만 의료진의 시술 경험이나 평판, 제모팁의 위생 상태 이런 것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가끔 이제 타 병원에서 제모로 인해서 화상으로 방문하시는 환자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공장형 병원에서 무분별한 그런 제모 시술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. 두 번째는 바디보톡스 시술입니다. 승모근은 등의 상부와 중앙까지를 커버하는 등세모근이라는 근육의 시술을 하게 되고 종아리 보톡스는 비복근,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에 시행을 하는 보톡스 시술입니다. 초기 근육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승모근은 한 100유닛 정도, 종아리는 한 200유닛 정도가 필요합니다. 시술의 효과를 보기까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한 달 후에 평가를 해보고 필요하면 100유닛 정도 더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. 겨드랑이 부위도 많이 시술하는데 겨드랑이 부위에 맞게 되면 땀이 안 나고 그 부위 피부가 뽀송뽀송해지는 효과가 있어요.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. 또 땀이 안 나면 냄새도 안 나거든요. 겨드랑이 냄새는 결국 이제 땀 분비로 인한 세균 번식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. 저도 그래서 맞고는 싶은데 우리 병원에서 맞기는 좀 부끄러워서 쉬는 날 다른 병원 가서 맞을까 생각 중입니다. 바디보톡스는 이제 마찬가지로 보톡스 시술을 많이 하는 병원을 고르는 건 기본이고 100유닛 이상의 시술을 하기 때문에 보톡스 내성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. 보톡스 종류가 많던데 추천하시는 게 따로 있나요? 바디보톡스는 단백질을 분리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제오민 같은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고요. 개인적인 제 경험으로는 얼굴에는 엘러간, 바디는 제오민이 가장 시술에는 적합한 보톡스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스킨 부스터입니다.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환절기는 황사랑 미세먼지 계절이 되었는데요. 이때 이제 피부에 접촉하게 되는 오염물질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봄이 되면 피부도 엄청 건조해지잖아요. 이때 이제 스킨 부스터로 피부 장벽을 개선시키면 뒤집어지거나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도 방지가 되고 수분감이나 미백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. 본래부터 유명했던 리쥬란이나 주베르 외에도 요즘 핫한 리투, 히알루론산으로 되어 있는 리바이브, 스킨바이브 등까지 너무 좋은 제품이 많아요. 원하는 개선 효과에 따라서 또 잘 맞는 제품이 다르고요. 피부 시술에 관심이 많은 분이면 인기 많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제품들은 한 번씩 맞아보는 것도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제품이 있고 또 개인의 만족도는 다 다르거든요. 저도 얼마 전에 리투어를 맞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아무것도 안 발라도 약간 좀 이렇게 매끈매끈한 느낌. 스킨부스터는 병원마다 의사마다 배합을 어떻게 하는지, 어떤 주사기, 바늘을 쓰는지, 또 어느 층에 주사하는지 이런 것들이 시술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나요. 개인적으로 저희 병원 리투어는 히알루론산을 함께 섞을 때 좀 더 고가의 제품을 써서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병원을 잘 선택해서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
혹시 엑소존, 샤넬이라고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제품들은 추천은 안 하시나요? 엑소점이나 이제 샤넬 주사에 대한 문의도 종종 있는데요. 이 엑소점은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서 직접 얼굴에 주사하는 게 불법이에요. 주사 시술을 받을 시에 피부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. 주사하지 않고 그냥 발라서 침투하는 것도 저희도 많이 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. 엑소점 제품들은 성분표를 보면 너무 많은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들이 피부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사 용도로 허가를 못 받은 게 아닌가 싶고, 다양한 부작용들이 이미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될 시술이라고 생각해요.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듯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마음과 일상생활에도 따뜻한 기운과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궁금한 내용 있으면 문의 주시고요.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